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빵빵한 게스트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아, 예. 아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저 김엄마가 응. 가장 궁금해하는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마치고 요즘 뭐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통령 아유, 아유. 정말 참. 좀 웃겨봐라. 아 진짜. 짜온 건데. 오늘 모실 분 정말 요즘 핫한 분입니다. 네. 대통령도 이분께 먹을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아이고.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크게 또 혼을 내셨어요 이분이. 대통령을. 네.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우리 이니님한테. 야, 나 완전 뚜껑 열 뻔했잖아요. 네. 오늘도 과연 그런 기계가 나올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황교 아니 황교익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국내 최초의 맛 칼럼니스트. 예. 예. 네,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직업답게 맛깔스럽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에 관련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원래 글쟁인데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서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 노릇을 하고 삽니다. 네. 길거리 다니면서 사진 찍자 그러면 열심히 사진 찍어드리고요. 사인해달라 그러면 열심히 사인하고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예인처럼 아이고. 예. 삽니다. 연예인병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이때 조심해야 되는. 요때 이제 무너집니다. 네, 보통. 그렇죠. 네.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 병이 약간 좀 지나쳤는지 네. 와, 뭐 청와대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우리 이니님한테 어휴. 그거 먹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보고. 그 정도 톤은 아니었죠. 먼저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와, 난 그 주변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뭐 보좌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경호하시는 분들 총 들 수도 있고. 네. 그 빵 하고 이렇게 터졌는데 제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문 대통령님하고는 저는 후보 시절에 같이 뭐 장 보는 영상도 찍고 뭐 이랬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핀잔 줬거든요. 아, 그래요? 한 알에 5,000원. 그때 너무 비싸요. 아까 지금 돈 많이 썼어요. 크다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저 비용 오버되지 않으셨나요? 너무 오버돼요. 뭐 그런 걸 살려 그러느냐, 이게 더 낫다, 뭐 어쨌다, 음식 잘 모르시네, 뭐 이랬는데 이번에 그 음식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가만히 있는데 문 대통령님 혼자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드시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먼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막 웃어요. 네. 그러니까 웃으시니까 문 대통령님은 아주 호탕한 대인배가 되신 거고요. 저는 아주 까칠한 인간으로 이렇게 되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문 대통령님이 이걸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일부러 드시고 싶지 않는데. 이러면 저 전에 황교익이를 경험해 본 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이다. 그래서 성질 더러운 막칼럼니스트가 되고 당신은 아주 넉넉한 대인배. 문재인 대통령이 계략에 말려들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게 그래요. 지금 짤 도는 게 보면 다 문 대통령님 너무 귀여워요. 예뻐요. 맞아요, 뭐 다. 저는 이용당한 겁니다. 이 전 정부 같으면 이게 3대가 멸할 행동이었거든요. 세월이 좋아.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네. 하여튼 뭐 우리 황교익 선생님 요즘
말씀마다 사실은 논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예. 뭐 천일염 아, 네. 천일염. 이게 바로 천일염입니다. 저희가 또 천일염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어, 설탕인데? 뭐 설탕을 거의 모든 음식에다 다 넣는 그 백 선생님의 네. 방송, 그 백종원 선생에 대한 디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격.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방송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음식을 아무렇게나 막 넣고 괜찮아요 하는 이런 것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방송에서도 사실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적한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안티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백종원 선생의 팬들이 굉장하잖아요. 아,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한테 안티로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게 어마어마한 안티가 만들어진 것. 천일염은 온 국민들이 다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고춧가루 확 뿌리는 발언들을 하니까 그것도 안티들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뭐 그런 와중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별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진정한 프로 불편러 같은. 아, 너무 불편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있는 대로 제가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좀 눈치 보인다고 해서 대중들이 이걸 싫어할 것이다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으면 이 일을 그만둬야죠. 진짜 연예인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제 직업에 그냥 충실히 그냥 하고 있다.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금 당장 저를 비롯해서 이 혼밥 쪽들의 그건 연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천일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종원 선생 요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먹을 거에 대한 어떤 뭐 확실한 철학 그렇죠. 그건 뭐 인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혼밥은 나 이거 못 견뎌. 이렇게 못 견디는 사람이 못 많아요. 견뎌나. 나 그러니까 저는 말리지 사회적 마. 현상에 대한 네. 분석으로 이야기를 네. 했을 뿐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사회적 자폐. 나 이거 못 견뎌요. 그 말에 네. 쓰이는 맥락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를 딱 떼와서 네. 그것을 뒤에다가 아자까지 붙였어요. 자폐아. 저는 어떤 의학적 병증으로서의 자폐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고립되는 그 현상을 그냥 자폐라는 단어로 쓰고 그 사회적 현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으로 사회적 자폐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 방송이 지난 4월 21일 날 방송된 내용이에요. 예.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다운로드 수 어마어마하잖아요. 마마에서 이거는 뭐 근처도 못 가는. 야, 말 진짜. 와, 나 못 견뎌 진짜.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3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듣고도 그게 대한 맥락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때 말한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혼밥을 두고 세련되고 뭐 우아한 삶의 태도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일은 그만두자는 거였어요. 공격해야 되는 것의 지점도 적어도 그 방송을 한 번이라도 다 전체를 듣고 맥락을 이해한 사람들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맥락 없이 문구 하나 사회적 자폐라는 그 단어 하나 가져와서 내가 자폐란 말이야 하고 네. 근데 그 사회적 자폐라는 말을 썼을 때도 제가 혼밥 먹는 그 현상 그대로를 두고 자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 자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거북하니까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게 싫다라고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두고 사회적 자폐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도 혼밥 먹어요. 저도 어디 가다가 저 혼자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밥때가 됐는데 혼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두고 내가 사회적 자폐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없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답 잘해, 우가. 아니 우리 저 혼밥 협회장이 길라임 씨입니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우리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우리 황교익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2007년부터 이제 보따리 장수 시사 보따리 장수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한 7, 8개의 고정 스케줄을 소화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면 뭐 어떡합니까? 이 방송 저 방송 다녀야 하는데요. 혼밥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3년 4년 지나니까 누가 밥 먹는 게 싫어요. 귀찮아지죠. 귀찮은 일이고 뺏길까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은 그래서 저는 깊이 공감이 되는 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식구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뇌는 굉장히 관성이 강하거든요. 한번 편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뇌에서 세팅이 되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일은 사실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상 누구를 만나고 처음 만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제일 힘든 일이 사실 카메라 앞에서 밥 먹는 것 이런 거 촬영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맛있게 사람 드시던데. 연기. 연기 그런데 그런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게 먹는 게 혼자서 먹는 거죠. 그냥 게장 내 마음대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텔레비전 틀어놔놓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가장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하다는 것을 자꾸 관성화 뇌에다가 박아 넣어버리면 이제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 만나는 그 일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혼밥이 처음에 2014년에 처음 그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이전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 말이 등장했었을 때 모든 의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그게 대한 위험성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걱정스럽게 그 사실들을 쳐다봤는지. 그런데 어느 텀엔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혼밥 먹는 것을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을 붙이고 개인적인 취향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요. 왜? 혼밥 먹는 사람들에 의한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걸 상품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본이죠. 이 자본들이 1인 가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 우아하게 뭐 욜론이 뭐 싱글족의 우아한 삶이니 뭐 이런 거 거기서 혼밥도 혼술 남녀 드라마 만들고 이러면서 포장해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고립 사회에서는 자본이 가족을 대체하는 것으로 많은 그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 걱정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혼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아한 삶이 절대 안 해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거거든요. 지금 1인 가구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 돼요. 그 사이에 한 20%가 늘어났는데 그런 늘어난 20%포인트의 그 사람들의 다수가 20대의 젊은 노동자들과 예비 노동자들이에요. 저임금의 비정규직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먹는 게 거의 다 혼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지 왜 개인적인 취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언론에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왜 당연하게 쳐다보느냐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먹는 혼밥들 각각 제각각으로 먹는 혼밥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들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예술적 기질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혼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몰린 1인 가구들의 밥 그 혼밥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회적인 자폐라는 그 말로 제가 바꿨다 해서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자본들이 다 그 말을 써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자폐라고 이럴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면서 왜 황교익이 못 잡아주겠어 난리를 혼밥 먹게 만드는 그 사회에 대한 네. 그 반성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각국에서 고립 사회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혼밥 문제를 개인적인 취향으로 내버려 버리면 혼밥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정책들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게 핵심이네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형 지금 화 많이 났으니까 좀 괜찮아. 나가면서 괜찮아. 해라. 얼마든지. 나도 할 거 많은데 참 되게 어떻게 할 좋아요. 수가 없어. 사회적 예를 들면 단어에 이제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단절 혹은 뭐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뭐 사회적 자폐 했을 때 이제 저는 가장 강한 단어가 아마도 자폐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얹어서 하나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 고립- 선생님. 고립이라는 단어도 네. 그 정신의학적 용어로 들여다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타인에 대한 반감, 네. 접촉, 그 불안, 뭐 이런 단어로 등장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고립이라는 단어도 원래 그렇게 썩그 좋은 단어는 받아들이게 아니나. 네.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발적 고립이라는 단어를 흔히 쓰느냐 하면 네. 그게 뭐 고독 뭐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뭔가 우아하게 보일 것처럼 앞에 자발적이라는 말도 붙어 있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혼밥 먹는 상황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단어를 굳이 제가 쓸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 상황을 그대로 잘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좀 게 자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그 불편의 넘어 네네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어라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혼밥 문제는 지금 너무 열이 많이 나셔가지고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분위기를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회식 한번 합시다. 같이 다 같이. 그- 네, 혼밥하지 혼밥 말고. 가지고 한 2시간 있잖아요. 저는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처가 크신가 봐요. 아니, 저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네. 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으려들까 하는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 이렇게 움츠려들고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것 때문이죠. 예. 이 정도의 말을 가지고 이 정도의 글쟁이가 말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게 이제 하는 사실은 그런 것들 걱정이죠. 진짜 저희 걱정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개월 전의 발언인데 지금 이게 뒤늦게 논란이 된 거는 3개월 전에 황교익 선생님은 그냥 맛칼럼니스트였고 3개월 이후에는 대통령을 친구로든 그런 또 연예인급에 해당하는 유명인 그 문화 권력이 되신 거예요. 뭐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그런 보니까 면도 있다고 무슨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맞아요.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야 맞아요. 그 갑질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영진 씨가 만약에 혼밥 쪽대로 쓰레기 해도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 네, 기분 좋아하세요. 해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만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 만만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음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KBS에 제가 아 그렇지. 그- 블랙리스트. 그 아침마다 건. 문재인 대통령 네. 그 후보 시절에 네네네. 그것도 지지. 이제 그 민주당 내 후보가 아니라 아직 이제 출마 선언할 그 정도의 단계에서 제가 지지 네. 더불어 포럼의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네. 그거로 해서 제가
KBS에서 원래 나가려고 했던 방송에서 못 나갔어요. 그랬었죠. 당시 못 나와. 예. 한번 시끄러웠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왜 못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게 네. 대놓고 당신은 문재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못 나와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은 그 외 여러 사람들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압박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제가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나는 그런 거 진짜 싫거든요. 내가 왜 앞에서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가. 예. 왜 나야 하필이면? 이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만만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만만하잖아요. 낙검수가 왜 이렇게 욕을 먹었어? 만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씹어도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권력적으로 뭐 뒤통수 친다든지 그럴 예.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 당신이 나한테 그러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야? 음식을 정도 쓰는 사람, 뭐 마칼럼니스트, 사회적인 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누구든지 다 웬만한 수준으로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제 말 거의 신뢰 안 하잖아요. 그거는 황교익이 입맛이고 다 제각각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한가닥 하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게 허들이 아주 낮은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에 관련되는 글쓰기 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KBS도 황교익이 정도 잘라. 그러면 시범 케이스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일어날 건데 황교익이 정도 잘라도 뭐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뭐 정치인 누구 자르고 정당인 누구 자르고 뭐 사회적인 명망이 아주 높은 어떤 분을 자르는 것보다 제가 가장 만만한 상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주변의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말 맞구나. 근데 저를 잘못 본 거죠. 제가 얼마나 이런 일이 뒤끝이 긴지 까칠해. 저는 끝까지 가요. KBS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받아내겠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KBS, MBC 정상화를 하는 그 금요일마다 하는 그 파티가 있어요. 네, 불금 파티. 거기 선봉에 계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2주인데 2주 꼬박꼬박 나갔어요. 우리 황교익 선생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일 때문에 이제 황 선생님도 스스로 식사를 혼자 하실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식당 가십니까? 대충 먹습니다. 예? 그 혼자서 밥때가 됐는데 그 주변을 살펴봐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 사실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바일 들고 이렇게 야 진짜 실망스럽다. 근처에 맛집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